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호야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호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호야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국민 식물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작년서부터 제가 호야에 조금씩 빠져든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대왕 호야를 필두로 해서 진천 온실에 굉장히 많은 호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호야의 꽃과 그리고 향기를 맡아보고 나서 이 호야의 매력에 정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도 호야를 조금씩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서 잎이 가장 큰 호야로 알려진 사라왁부터 잎이 굉장히 작은 쪼꼬미 삼총사 호야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석 연휴 때 본가에 방문했다가 제가 요즘에 다른 동네를 가게 되면 꼭 당근마켓을 켜서 그 식물 카테고리 구경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굉장히 잘 키운 호야를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연휴 기간 동안 걔를 또 사와가지고 예쁘게 분갈이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보시고 자기도 집에서 저렇게 한번 예쁘게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또 당근마켓을 구경하다 보니까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잘 키운 호야를 15,000원에 파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구입해온 호야를 분갈이를 싹 하고 지지대도 세우고 예쁘게 만들어서 엄마한테 이제 선물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잘 키우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굉장히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 2년 정도는 꽃을 피우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당 거의 한 50cm 이상씩은 되어 보이는데 이 줄기 끝들을 보시면 다 잘라서 키우신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화원에서 파는 작은 포티묘에 파는 그 호야를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으셔서 한 2년 정도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줄기가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줄기들을 다 잘라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야는 일단 어렸을 때 꽃을 피우지 않고 빛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꽃을 피우지 않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3년 이상 자라야 꽃을 피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줄기의 길이가 1m 이상은 자라나와야 꽃을 피울 조건을 갖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환경만 맞으면 연수와 길이에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을 때 이제 꽃을 피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기들을 너무 짧게 댕강댕강 다 잘라 놓는다면 꽃을 피우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이렇게 줄기를 잘라 놓으면 이렇게 잎이 달려있는 이런 마디 부분에서 새로운 줄기들이 자라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터 나와서 다시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이 확장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갈이 해주고 나서 좀 예쁘게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호야의 줄기 같은 경우에는 열에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가 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큰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새로 나온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연한 부분은 손으로 너무 많이 잡고 있으면 이 손에 있는 열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연한 잎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지지대에 묶어준다거나 아니면 장갑을 끼거나 해서 호야를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사온 요거 분갈이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화분이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물구멍 아래로도 뿌리가 조금 보이고 있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요거를 살짝 뽑아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많이 찼는지 이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잡고 머리채 뽑듯이 이렇게 했는데 잎들만 투둑투둑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좀 화분이 아깝긴 하지만 망치로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차있지는 않는데 왜 안 뽑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 깨진 도자기를 좀 정리해주고 이 모습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묵직해요. 그리고 물빠짐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래 같은 것들도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집에서 조금 편하게 호야를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배수가 굉장히 잘 되도록 심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따가 흙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흙으로 키우면 조금은 문제가 있거나 물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산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이 흙들을 좀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뿌리도 생각보다 이 안쪽에는 많이 자라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감이 조금은 적은 화분 벽면을 위주로 이렇게 뿌리들이 자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뿌리가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건강한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흙을 많이 털지는 않고 한 반절 정도만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정리를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정리해주다가 반대편으로 돌려보았더니 아까 있던 이 흙과 좀 재질이 다른 흙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땅 모양이 포트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키우시던 분이 이 화분에 있던 그 포트 화분에서 뽑아서 그대로 이제 흙만 채우셔서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흙까지 굳이 털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뿌리를 정리해서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오래 키운 호야를 분갈이 하실 때 화분에 뿌리가 정말 꽉 들어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끼리 막 뭉쳐서 거의 딱딱하게 되었을 때는 꼭 흙을 털어내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겉부분이라도 이런 갈고리로 살살살 긁어서 이렇게 뿌리들이 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서 심으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뭉쳐 있으면 그 밖으로 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뿌리가 새로운 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실패할 확률도 없어요. 요즘에 호야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호야 흙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야를 심어봤는데 물빠짐만 잘 되게 한다면 어떤 흙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호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배합이 약간 정석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원예용 상토에 코코칩을 조금 넣고 사냐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물빠짐을 굉장히 좋게 해서 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바크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예용 상토가 한 60% 정도가 되고 사냐초가 10%, 그 다음에 벌라이트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이것도 한 10% 넣어주고 나머지 10%는 이제 바크, 코코칩 혹은 피트모스,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 그 다음에 일반 분갈이용 흙,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진짜 모래 같은 자연의 흙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물만 줬을 때 쑥 빠지면 진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배합에 관한 거는 그냥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물빠짐만 잘 되도록, 심지어 그냥 원예용 상토에다가 마사토마 한 30-40% 넣어서 심어도 굉장히 잘 자라니까요. 이렇게 물빠짐만 좋게 해서 한번 분갈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야를 심어줄 건데요. 약간 높은 도자기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토분이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도자기 화분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일단 분망을 깔아주고 맨 아래 난석을 좀 넣어서 배수층도 조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화분 자체가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호야는 약간 좀 작다 싶은 화분에 키워야 좋기 때문에 물빠짐을 위한 배수층과 화분에 들어가는 흙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이 화분이 꽤 깊기 때문에 여기다 심어 놓으면 한 3-4년 정도는 분갈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꽃을 좀 더 빨리 보고 싶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작은 화분을 선택했겠지만 저는 약간 좀 시간을 둬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엄마한테 줘서 엄마가 이제 집에서 가꿀 거기 때문에 약간 2-3년 뒤쯤에 뿌리도 꽉 차고 줄기도 많이 길어지면 그때는 이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그냥 심어주도록 할게요. 배합해 놓은 흙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석이 한 요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를 흙으로 다 채우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흙을 채우면서도 제가 살짝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좀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요 흙 높이를 조금 낮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이제 올 수 있도록 호야를 넣고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리한 뿌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흙만 넣어주는 거예요. 살짝 흙이 너무 높지 않을 정도로 흙을 다 채워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야 분갈이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이제 조금 예쁘게 지지대를 세워서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호야를 지지대를 세워서 한번 키워보았어요. 대왕 호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액자처럼 이렇게 벽면식으로 이렇게도 해봤고 또 오벨리스크형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 오벨리스크형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둥글둥글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던 그 호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줄 이 호야도 그 방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원예용 이 지지대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꽂아줄 원형 지지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호야 지지할 때도 썼고 공작 선인장 지지할 때도 썼는데 원래는 이제 대형 식물 아울렛 이런 데서만 팔았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검색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넓게 퍼지는 식물 원형 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랑 딱 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요걸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가느다란 지지대만 되고 제가 최근에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조금 굵고 키가 크다 보니까 이 홈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철사를 가지고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지지대를 먼저 꽂은 다음에 이 원형 지지대를 둘러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잡고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줄기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원형 철사로 묶어주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약한 줄기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감아주는 게 좋고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건한 편이지만 딱 한 가지 병해충이 잘 와요. 바로 흰 솜깍지 벌레인데요. 이게 통풍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입장이라든지 이런 바디 이런 좀 틈 같은데 이런 깍지벌레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둘둘 말아서 막 줄기가 겹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공간을 두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따라 해보실 경우에 이렇게 밑에부터 촘촘하게 감아서 나중에 나오는 줄기를 계속 위로 올려가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듬성듬성해도 위로 최대한 올려서 지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라나오는 애들은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까지 다 해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지대까지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이번에 새로 한 거에 비하면 아직 쪼꼬미이긴 하지만 이대로 이제 몇 년 잘 크면 옆에 형님처럼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꽃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 중간에 꽃대를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이 꽃대를 자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꽃이 피고 질 때 조금 징그럽거든요. 여기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좀 징그럽다고 꽃이 진 다음에 이걸 또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 꽃이 피던 게 지고 나서 여기서 또 꽃이 피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꽃핀 자리에서는 매년 이제 꽃을 피우고 좀 이 세력이 좋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이상도 같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니까요. 이렇게 절대 꽃대 자르시지 마시고 한번 나온 꽃대는 꼭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물을 굉장히 잘 빠질 수 있도록 배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야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을 좋게 한 다음에 흙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위에서 약간 물 샤워를 시켜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깍지벌레도 조금 예방도 되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간혹 호야 물주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 이 호야 잎이 쭈글거리, 지금 여기 물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뽀글뽀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야 잎이 쪼글쪼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주면 안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그러니까 호야 잎이 이미 쪼글거릴 때에는 물 부족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명관수를 해놓으면 다시 이렇게 펴지긴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 빠짐 좋게 해서 흙이 다 마르면 흠뻑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야를 이렇게 지지대에 고정을 시켰을 경우에 이 이파리들이 다 한쪽을 바라보면 정말 예쁘겠지만, 지지대에 붙여주기 전에 다 이미 잎들이 틀어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걸 빙빙 감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잎들도 있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 잎들도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그 진천 온실에서 호야를 키워본 결과 완벽히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빛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잎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호야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다 두시고 사계절을 조금 느낄 수 있게 키우면 정말 좋은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호야의 위치를 이쪽에 뒀다가 또 다른 데 뒀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동하면 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꽃을 안 피워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호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빠진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모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이 호야 꽃이 피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선물한 이 호야가 굉장히 멋지게 자라면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